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2팀 마케터 김민섭이고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의 이제 3강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앞전에 제가 강의해드렸던 두 가지 강의는 제가 조금 천천히 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12월 12일 날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시험이 공지가 됨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움직여 볼까 해요. 그래서 파트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책 교재를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파트는 완료가 됐고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를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꼽아서 그렇게 강의 내용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뭐 지난 강의에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조금 했었는데 남은 5주가 남았어요. 12월 12일까지.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촬영을 하고 목요일날 방송을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이제 검색 광고 실무 활용, 이제 메인 분야가 나왔죠. 검색 광고 실무 활용과 좀 응용할 수 있는 세 번째 파트 이렇게 나눠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제 오늘 강의 주제는 시험 팁이에요. 첫 번째 시험 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 광고 실무 활용, 그 중에서도 검색 광고의 이해와 검색 광고를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이해와 기획에 대한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번 시험이든 저번 시험이든 시험 팁에 대해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 시험 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6월의 시험의 경우에는 과거에 기출문제 나왔던 시험들과는 좀 다르게 구글 출제 비중이 좀 높아져서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받아서 푸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기출문제 위주로 조금 풀거나 모의 문제를 먼저 푸시려고 하시면은 교재 내용을 한번 쑥 훑어보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했을 경우에 푸시는 게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좀 핵심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 좀 교재를 한번 보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 교재를 보시기 어려우면은 영상만 시청하셔도 충분히 합격은 하시니까 영상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교재를 보면은 요거 교재예요. 요거 교재를 보시면은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 첫 번째 파트예요. 요거는 지난 1, 2강에 완료를 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검색 광고 실무 활용, 세 번째 파트는 이 실무 활용에 대한 전략,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응용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 파트를 어떻게 나눠서 공부를 하느냐? 첫 번째 파트는 스토리텔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 형식으로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디지털 마케팅으로 이어오기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좋아요. 그리고 파트 2, 오늘 진행되고 다음 강의 때 진행될 내용인데 암기 방식이에요. 이거는 진짜 외워야 되는 방식이어가지고 핵심을 조곤조곤 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핵심에 대한 내용을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하나의 그룹에는 몇 개의 소재가 등록이 가능한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은 5개예요. 이게 왜 5개가 등록이 돼? 이게 없죠. 사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파트 2는 좀 암기 형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암기한 것에 대한 이제 응용된 내용을 조금 다루거든요. 뭐 성과 분석이나 뭐 노출수나 클릭수 아니면 로아스, ROI 이런 거에 대한 뭐 계산 문제라든가
어떻게 성과를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좀 약간 응용적인 부분이 좀 들어있어서 세 번째 파트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인지하고 영상을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검색 광고 이해예요. 첫 번째. 이제 검색 광고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검색 광고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웹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광고 방법이에요. 브랜드들은 각각의 검색 엔진에서 운영되는 광고 시스템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등록을 하고 입찰가를 조정해서 해당 검색 엔진을 통해 우리 브랜드 웹사이트를 이제 광고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이 검색 광고의 특징이 소비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만 노출이 되는 광고예요. 그래서 이 검색 광고는 다른 말로 키워드 광고라고도 하고 SA라고도 하고 페이드 서치라고도 하고 SEM이라고도 해요. 이 부분, 이 네 가지 다른 용어인데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검색 광고의 이해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색 광고의 특징. 이제 아까 전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특징 중에서 장점과 단점. 검색 광고의 장점은 소비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노출되기 때문에 좀 가장 타겟팅이 정확한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교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배너 광고, 요즘 배너 광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연령대도 그렇고 뭐 해당 잠재 고객의 관심사나 뭐 해당 분야에 따라서 타겟팅을 해서 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지 않으면 광고 노출되지 않아요. 그런 이 말은 반대로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거는 그만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물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구매하려는 니즈가 강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종량제 형태의 광고예요. CPC라고 하죠. 한번 클릭할 때마다 코스트가 발생한다고 해서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하는데 이걸 CPC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제 소비자가 해당 키워드에 뭐 노출되는 광고들이 있어요. 광고들을 클릭을 했을 때만 과금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뭐 어떤 매체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달이죠. 11월 달이면은 이제 기존에는 뭐 10월 달에 소재를 썼어요. 뭐 10월 프로모션이다 해서 소재를 썼는데, 이건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광고 수정이 가능해요. 뭐 11월 달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아니면은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이 있고 되게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할 만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노출 매체, 그러니까 노출 지면이 어디에 좀 노출이 되고 싶다,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트너 매체인 뭐 알바몬이나 아니면은 11번가 등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시킬 수가 있고, 디바이스, PC에 노출시킬 것인지 모바일에 노출시킬 것인지, 그리고 몇 순위에 노출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일 예산이나 주 예산, 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광고 시스템에서 다 이제 세팅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노출 순위가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데, 노출 순위는 이제 종량제 광고이고 클릭할 때마다 광고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순위를 어떻게 책정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입찰가를 조정할 수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대 입찰가를 10만 원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입찰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여기서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품질 지수는 광고의 품질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광고 소재와 뭐 연관도, 뭐 전환율, 클릭률 등 다양한 것에 따라서 품질 지수가 이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가와 품질 지수에 따라서 노출 순위가 뭐 1등이 될 수도 있고 2등이 될 수도 있고 3등이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에요. 단점 같은 경우는 초기 브랜딩 광고로 사용하기에는 좀 다소 적합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체별 첫 화면 노출지면은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상위 노출을 원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상위 노출을 하려면 입찰가를 올리고 플러스로 품질 지수를 올리겠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입찰가는 올릴 수 있지만 광고 비용이 많이 소진이 되고, 그리고 품질 지수를 올리고 싶지만 이것저것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하거든요. 결국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광고비가 많이 나가요. 브랜딩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뭐 브랜드 이미지나 아니면은 브랜드를 좀 알리고자 하는데 광고비가 많이 소진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적합도가 다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브랜딩 광고는 뭐 DA나 뭐 그런 쪽을 활용하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클릭 발생을 방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정클릭이라고 하면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쟁사나 아니면은 다른 업체들에서 특정 광고를 계속 클릭하는 행위예요. 이제 부정클릭으로 의심되는 IP를 뭐 차단을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PC로 IP를 차단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번, 4번, 5번 클릭을 한 IP를 차단을 할 수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와이파이를 다른 데서 잡고 클릭하고 이러면은 사실 제한을 두기가 조금 살짝 어렵거든요. 만약에 제한을 하거나 뭐 해당 IP를 정말 찾고 싶으면은 신고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클릭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정클릭은 발생은 모바일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좀 방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다음은 검색 광고 용어예요. 용어는 전부 다 중요해가지고 저는 하이라이트를 별도로 치지는 않았거든요. 빠르게 한번 갈게요. KPI, 광고의 목표예요. 핵심 성과 지표라고도 하고, 그리고 CPC, 클릭당 과금, CPM, 1000회 노출당 과금이에요. 그리고 대표 키워드, 업종을 대표하는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내가 검색을 하고 싶은데 신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해당 업종에 대표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네, 신발이에요.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이제 대표 키워드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온라인 판매가 아니고 오프라인 판매로 뭐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 위치한 뭐 신발 가게예요. 그러면 청담동 신발 가게, 뭐 청담동 신발 이런 식으로도 키워드를 파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 키워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뭐 신발 추천이나 신발 순위 이런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시즈널 키워드, 이제 특정 시기나 계절에 맞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 11월 달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을 수도 있고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프로모션을 할 만한 소재들이 조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고 소재, TND라고 하는데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이거든요. 결국엔 제목과 내용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소비자가 가장 처음으로 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목과 내용. 확장 소재는 이 제목과 내용 이외에 노출되는 추가적인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지도가 될 수도 있고 전화번호가 될 수도 있고 썸네일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 리뷰가 될 수도 있고 뭐 추가 제목이나 아니면 홍보 문구, 되게 다양한 뭐 서브링크, 가격 링크 등 다양하게 소재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 소재라고 해요. 그리고 품질 지수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광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리고 UV, 중복되지 않은 순 방문자 수. 그러니까 제가 2번 들어갔든 3번 들어갔든 카운트는 한 번으로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UV. 그리고 PV, 방문자가 한번 들어왔을 때 페이지를 뭐 여러 번 방문을 했을 거잖아요. 바로 반송이 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그런 수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 숫자를 나타낸 거고, 이런 거를 페이지 뷰라고 해요. PV. 그리고 DT, 듀레이션 타임이거든요. 이제 얼마만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 내용을 둘러봤는지, 체류 시간은 얼마인지, 체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노출 효과 용어예요. 클릭률, CTR이라고 해요. CTR이라고 하고, CTR은 노출이 얼마나 됐는데 클릭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비율이에요. 노출수 대비 클릭수 비율, CTR,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 이제 전환율은 이제 노출수 대비 클릭수에 대한 비율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클릭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전환을 냈는지, 얼마만큼 판매가 됐는지에 대한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는 클릭수 대비 전환수에 대한 비율이에요. CVR이에요. 전환율. 그리고 로아스는 뭐 광고비 대비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광고비는 얼만큼 썼는데 이 광고로 인해서 수익은 얼만큼 나타냈다라는 비율을 나타낸 건데, 이 부분을 좀 성과 측정을 많이들 하시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ROI예요. 이제 광고비 아니면 인건비, 뭐 원자재가 모든 거를 다 포함한 금액, 총 투자 비용 대비 이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PA, 이제 코스트 per 액션인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만 취했을 경우에 대한 비용을 나타내는 게 CP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액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용어도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뭐 CPS, 뭐 한번 세일할 때마다, 한번 판매될 때마다 전환당 비용을 나타내는 거는 CPS, 뭐 CPI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앱 설치 하면은 인스톨 한다라고 하죠. 뭐 CPI 같은 경우는 cost per install 이고, CPS 같은 경우는 cost per sale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나타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것보다 요거를 보고 외우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클릭률, CTR, 노출수 분의 클릭수 곱하기 100, 전환율,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 그리고 로아스, ROI, 뭐 CPA, 뭐 CPS, 이런 식으로 광고 노출 효과 용어 정리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바로 다음, 검색 광고 기획이에요. 이제 검색 광고를 어떻게 기획하냐, 이게 조금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뭐 기획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저희가 마케팅 브랜드에 제안서를 나가거나 뭐 RFP를 참여할 때 이런 프로세스로 조금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환경 분석을 하고,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매체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일정이나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른 예산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약간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환경 분석에는 시장 현황이나 경쟁 현황 아니면은 타겟 분석이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목표 설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KPI를 설정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광고 용어단에서 KPI라고 있었죠. 광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반에는 브랜딩을 위해서 조금 우리 브랜드를 가장 많이 노출시키고 싶어. 그러면 노출이 목적이 되겠죠. KPI는 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는 노출보다는 좀 우리 브랜드 웹사이트에 좀 사람들을 많이 좀 끌고 오고 싶어. 그러면은 뭐 클릭 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정말로 처음부터 그냥 판매만 빵 터트릴 거야 하면은 뭐 판매가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목표 설정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을 하셨다면은 어떻게 매체 전략을 활용할 건지,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뭐 검색 광고에서는 어떤 노출 지면에 노출시키겠다. 뭐 되게 포털 사이트 메인이나 그런 데에 노출시키는 것도 있는데, 컨텐츠 매체라고 해서 뭐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광고가 하단에 보면은 노출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데다가도 하는 것도 효율적인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할 건지, 메인으로 잡고 갈 키워드, 그거에 파생되는 키워드, 아니면은 뭐 연관 키워드나, 아니면은 성과 측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업체라고 하면은 그 전환되는 키워드에서 어떤 입찰 전략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파생을 시켜서 전환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그런 전략들. 그리고 만약에 문의를 받는 업체 브랜드라고 하면은 뭐 시간대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전화로만 만약에 문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대를 뭐 업무 시간이나 뭐 그런 때에다가 많이 노출을 시키기도 하죠. 뭐 시간대 등 다양하게 조금 전략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정 계획, 예산 책정, 광고의 일정과 광고비를 책정을 하는 단계예요. 좀 세부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자면, 첫 번째는 사용자 패턴 분석과 매체 믹스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뭐 땡땡 월 소비자 온라인 쇼핑몰 동향에 따른 소비자 소비 행태. 요즘에는 코로나 이슈로 뭐 언택트 시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해외를 못 나가고,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이 좀 많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독서실을 갈 수가 없는 환경이면은 뭐 웹 캠스터디라고 하죠. 캠스터디도 굉장히 많이들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갈 수가 없으니까 국내 여행으로 조금 많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을 파악하고 해당 지표에 대한 소비자 행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짜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소비자 검색어 트렌드를 조사해서 월별이나 시즌별로 검색량이 높은 매체들이 있어요. 뭐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같은 곳에 매체 믹스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뭐 어떤 키워드가 검색량이 좀 그 시즌에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중을 두고 광고 매체 믹스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운영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은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믹스안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활용 방법은 네이버에 보면은 데이터랩이라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뭐 1주 전에나 아니면 2주 전에, 3주 전에는 어떤 키워드가 좀 급상승을 했다거나, 뭐 그런, 아니면 카테고리별로 어떤 키워드가 조금 많이 검색량이 높은지, 이런 지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난 1년간의 데이터도 볼 수 있고 2년간의 데이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도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좀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죠. 경쟁사를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 분석은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의 광고를 진행하실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신규 업체고 어떤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면은 그 경쟁사들이 어떤 광고를 하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만 파악을 하더라도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 요인을 발굴해내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경쟁사는 동일 카테고리의 다른 브랜드, 그러니까 뭐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검색 광고에 우리가 메인 키워드나 아니면 세부 키워드로 파생을 시켰는데 분명히 겹치는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가 좀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로 광고 노출 및 실시간으로 경쟁하는 시장에서 향후에 마지막에 구매 전환 단계에서 비교가 될 대상들이니까 해당 브랜드들이 좀 경쟁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상품의 강점은 어떻게 녹여내서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사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했으면은, 시장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했으면은 광고 목표와 검색 광고 목표와 예산을 설정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광고 목표는 검색 광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KPI죠. 뭐 회원가입이 될 수도 있고,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견적 문의가 될 수도 있고, 인스톨하는, 그러니까 뭐 앱 설치를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광고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지 하고, 그리고 행동 지향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비현실적이면은 조금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좀 많이 이탈하고 그런 광경들을 좀 많이 봐서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게 좀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표는 로아스 500%였다. 초기 목표는 500%였다. 그러면 그걸 달성하면은 다음에는 700%, 그 다음에는 900%,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달성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행동 지향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하고, 달성 가능한 기간을 명시해둬야 된다. 이 5가지 꼭 암기를 해주세요. 예산 설정. 이제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달성 가능한 예산을 설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산 설정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매출액 비율법. 진행했던 브랜드라고 하면은 과거의 매출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예상되는 매출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광고비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목표 과업법. 이게 조금 가장 중요한데, 광고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기 위한 광고비를 선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경쟁사 비교법. 이제 경쟁 브랜드의 광고 예산을 토대로 광고비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사용하겠다 그냥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과업법이 가장 좀 좋기는 해요. 그리고 가용 예산법. 이거는 뭐 다른 부수적인 예산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예산으로 광고비를 좀 선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브랜드가 가장 힘들 때 뭐부터 가장 먼저 줄여요? 광고비부터 가장 줄이는 경우가 가장 많죠. 왜냐면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뭐 가용 예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는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매체에 믹스를 할 건지, 이제 광고 목표와 예산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브랜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짜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떤 매체에 어느 정도 예산과 또 어떤 핵심적인 전략으로 진행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해요.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런 매체 내에도 뭐 검색 탭, 아니면 쇼핑 탭, 아니면 컨텐츠 매체, 뭐 이런 데다가 예산을 어떻게 분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전략을 잘 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매체별 시스템 이해해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 카카오 광고 시스템, 구글 광고 시스템에 대한 좀 이해인데 되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는 사이트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 뭐 클릭 초이스 플러스 아니면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가 있습니다. 사이트 검색 광고는 크게 파워링크라고도 많이 하죠. 파워링크. 이렇게 광고 상품들이 있고, 광고 계정은 사업자 계정, 개인 계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의 경우는 5개,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2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스템의 계정 구조는 캠페인, 그룹, 그리고 키워드 소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캠페인 유형은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그리고 플레이스로 총 5가지 유형이 있어요.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캠페인 생성을 누르면 이 5가지 유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즈 채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웹사이트나 쇼핑몰, 그리고 우리의 컨텐츠,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전화번호나 위치 정보들을 비즈 채널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재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 정보를 전달하고 판매를 하는 모든 채널을 의미를 해요. 광고를 등록을 할 때도 비즈 채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 캠페인이나 뭐 그룹을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검수가 나질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광고를 노출시킬 웹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할 수가 없죠. 이런 모든 채널을 비즈 채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광고를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 외에 뭐 다차원 보고서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다운을 받아서 뭐 클릭률이나 노출수, 클릭수, 전환수, 전환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광고 캠페인이나 그룹을 생성을 했으면 그 안에 키워드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즐겨찾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키워드 도구 그리고 대량 관리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광고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촬영해서 한번 넣어봤는데, 즐겨찾기 광고 관리에는 즐겨찾기, 모든 캠페인,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유형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보고서도 다차원 보고서, 대용량 다운로드 보고서, 그리고 도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비즈머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음은 이제 카카오예요. 카카오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노출되는 주요 포털은 다음, 네이트, 빙 등의 주요 포털에 카카오 키워드 광고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통합 검색 해당 포털 사이트 통합 검색 영역에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광고의 구조는 네이버와 동일하게 캠페인, 그룹, 그리고 소재, 키워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캠페인은 검색 네트워크, 프리미엄 링크라고 해요. 그리고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가 있어요. 카카오는 네이버와는 다르게 보고서를 메일로 발송이 가능해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마케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메일로 보고서 발송이 가능하다 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메일로 보고서 발송 가능한 거는 구글도 가능한데 그거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네이버랑 비슷하게 뭐 보고서는 광고 운영 보고서, 다운로드 보고서, 뭐 계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 또 이렇게 한번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구글이에요.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 애드워즈라고 해요.를 통해서 광고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하고, 노출 매체는 뭐 대표적으로 구글 유튜브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광고는 여기서 구글 광고의 좀 장점이에요. 광고는 광고주의 목적에 따라서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등 그런 목적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제품 및 브랜드 구매 고려도,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앱 프로모션, 그리고 목표 없이 캠페인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캠페인 생성 단계에서 네트워크와 기기, 위치 및 언어, 입찰 및 예산, 그리고 광고 확장 기능을 선택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캠페인 생성 단계에서 네트워크와 기기, 위치, 언어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광고 그룹은 캠페인의 하위 단계 똑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캠페인 그룹, 그리고 뭐 소재,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 애즈를 통해 광고 등록이 운영이 가능한 거, 그리고 구글 광고는 구글 광고 보고서를 활용을 할 때 네이버와는 또 다르게 다운로드뿐만 아니고 메일로 보내기 가능하다. 이거는 카카오랑 똑같은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촬영해서 올린 거고, 요거는 캡처본이에요. 그래서 구글 애드워즈에 들어가면은 계획, 그리고 공유 라이브러리, 일괄 작업, 측정, 기타 도구, 여기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은 조금 뭐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서 뭐 경쟁사와 관련된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메인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도 많이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정 캠페인 광고로 광고 키워드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되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봤어요. 좀 암기가 베이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한번 퍼즐을 누르시면서 이거는 이랬지, 이건 이랬지, 이런 식으로 한번 퍼즐을 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이 앞전에 했던 검색 광고의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10가지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교재에 있는 문제랑 그리고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합체해서 조금 문제를 좀 출제를 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틀리기 쉬운 문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문제는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다음은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검색 광고는 키워드 광고, SA, SEO라고도 한다. 2번, 검색 광고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광고이다. 3번, 검색 광고는 검색 결과에 광고를 노출하여 잠재 고객의 유입을 유도하는 광고이다. 4번, 검색 광고는 이용자의 능동적인 검색 활동을 통해 노출된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틀리기 쉬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세히 문제를 읽어보지 않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좀 헷갈리거나. 검색 광고는 키워드 광고, 그리고 페이드 서치, 아니면은 뭐 SA, SEM이라고 해요.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뜻하는 뭐 용어예요. 검색 광고는 키워드 광고, SA, SEM, Search Engine Marketing, 그리고 페이드 서치, 이렇게 4가지라고 제가 앞전에 언급을 드렸죠. SEO는 아니에요. 이거 헷갈릴 수도 있고 정말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다음 중 검색 광고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2번, 클릭당 과금으로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3번, 광고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4번, 광고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으로 결정되며 누구나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 이것도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최대 클릭 비용 입찰가를 통해서 결정되긴 하지만 이거 이외에 다른 것도 연관이 되어 있죠. 네, 바로 품질 지수예요. 입찰가와 품질 지수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돼요. 이 부분도 좀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3번 검색 광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대표 키워드, 업종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검색 수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 확장 소재,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이며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메시지로 제목과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3번 품질 지수, 게재된 광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4번 클릭률, 노출수 대비 클릭수 비율을 말한다.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기는 하세요. 이런 쉬운 문제를 정말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확장 소재가 아니고 소재예요. 소재와 확장 소재, 좀 비슷한 언어로 헷갈리신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뭐 마케팅을 하시면서 검색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시지 않으신 분들이나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은 확장 소재와 소재 헷갈릴 수 있거든요.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 T&D는 소재예요. 소재는 제목과 내용.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확장 소재입니다. 3번 다음 표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수치를 구하세요. 자, 키워드는 생일 선물이고 노출수는 4,252건, 클릭수는 22건이 일어났고 광고비는 957원, CPC는 21,054원이에요. 아무튼 이건 광고비는 클릭당 비용, CPC가 클릭당 비용인데 광고비 957, 이거는 좀 맞지 않은 건데 교재에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클릭률을 구하는 거니까 클릭률은 노출수 대비 클릭수라고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막 볼펜 꺼내서 계산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악필이긴 한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CTR은 클릭률이고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 곱하기 100, 그래서 22 나누기 4252 곱하기 100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정답은 2번이에요. 0.52%. 그리고 다음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다음은 광고 목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광고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2번 광고 목표는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번 광고 목표는 정성적인 목표를 잡아야 효율적이다. 4번 광고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진짜. 정답은 3번이에요. 광고 목표는 정성적인 목표를 잡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는 있죠. 근데 정량적인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이 아닌 것은 1번 브랜드 검색 광고, 2번 프리미엄 링크, 3번 쇼핑 검색 광고, 4번 파워 컨텐츠. 이것도 틀리면 진짜 안 돼요. 이건 마케팅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런 용어들이 조금 많이 생소할 수가 있어요. 네, 네이버는 파워링크, 브랜드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그리고 클릭 초이스 플러스, 뭐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 그리고 뭐 지역 소상공인 광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없는 거는 프리미엄 링크예요. 프리미엄 링크는 카카오의 검색 광고 상품이에요. 그리고 7번, 요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네이버 검색 광고는 캠페인, 그룹, 키워드와 소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번, 캠페인의 하위에는 광고 그룹이 있다. 3번, 그룹 단위에서 매체, 지역, 노출 요일 및 시간대 등을 설정할 수가 있다. 4번, 캠페인은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총 5가지 유형이 있으며
캠페인 등록 후 비즈 채널 단위에서 캠페인 유형이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만약에 요거는 다 맞아요. 5가지 유형이 있는 건 맞는데 뭐 캠페인 등록 후 비즈 채널 단위에서 캠페인 유형이 변경이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상기 문제 내용들이 전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비즈 채널 단위에서 캠페인 유형 변경이 불가능해요. 한번 캠페인을 생성을 하고 뭐 파워링크를 생성을 했으면은 이걸 쇼핑 검색 광고로 바꿀 수가 없죠. 쇼핑 검색 광고는 새로 캠페인을 파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카카오 문제인데 이거는 틀리기 좀 쉬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노출을 시켜봤어요. 다음은 카카오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번 카카오 키워드 광고를 통해 다음, 네이트, 줌 등의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가능하다. 3번 광고 대상은 캠페인 단위에서 매체, 지역, 노출요일 및 시간대 등을 설정할 수 있다. 4번 광고 대상은 웹사이트만 가능하다. 여기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이냐? 카카오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다음, 네이트, 그리고 빙 등의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가능하죠. 줌에 노출 가능한 거는 네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으니까 2번이 틀린 것이죠. 이것도 틀리기 좀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은 다음 네이트만 보고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는 맞구나 하고 이건 아니다 체크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다른 문제,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으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는 항상 끝까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문제도 똑같아요.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끝까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구글 운영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옳은 것은 1번 광고주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불가능하다. 2번 광고 그룹 단위에서 위치 및 언어 설정이 가능하다. 3번 캠페인 단위에서 네트워크 타겟팅 및 잠재 고객, 예산, 입찰, 광고 확장이 가능하다. 4번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 애즈를 통해 등록과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조금 하나하나 요목조목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광고주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가능한 매체죠. 요거는 쉬워요. 광고 그룹 단위에서 위치 및 언어 설정이 가능한가? 캠페인 단위인가?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캠페인 단위에서 네트워크 타겟팅 및 잠재 고객, 예산, 입찰, 광고 확장이 가능한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4번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 애즈를 통해 등록과 운영이 가능하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4번. 광고 그룹 단위에서 설정 가능한 것은 타겟팅 및 잠재 고객, 뭐 예산, 입찰, 광고 확장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캠페인 단위에서는 뭐 네트워크나 위치 및 언어 설정이 가능하죠. 요거는 바뀌었어요. 요거 바뀐 내용이면 요것들이 정답이 될 수가 있죠.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너무 쉽잖아요. 마지막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고. 마지막 문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네이버 검색 광고 가입은 사업자의 경우 최대 3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번 클릭 초이스 플러스와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는 일부 업종만 집행이 가능하다. 3번 네이버 검색 광고 가입은 개인의 경우 2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4번 비즈 채널은 웹사이트, 쇼핑몰, 전화번호, 위치 정보 등 잠재 고객의 상품 정보를 전달하고 판매하기 위한 모든 채널을 말한다.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에요. 개인 광고주의 경우 2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사업자의 경우 5개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이거는 지지난
지지난 시험,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나왔던 출제 문제예요. 이런 거 그냥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정말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앞으로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브리프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은 오늘에 이어서 검색 광고 실무 활용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이 중에서도 검색 광고를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강의에 설명을 할 거고, 거기에 따른 문제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 11월 25일에는 검색 광고 활용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 좀 시간이 애매할 수도 있어서 검색 광고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이해 단계, 그리고 사례를 통한 실질적인 광고 분석, 요 두 가지 정도를 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문제풀이,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하고 뭐 사전 단계 효과 분석을 하고 뭐 이해를 하고 어떤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를 했어요. 그럼 이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이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출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간혹가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교육 자료 한번 전달 가능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그런 분들이 좀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를 좀 위주로 하되, 기존 영상을 베이스로 한 뭐 기출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좀 뽑아가지고 기출 문제 풀이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12월 2일이랑 시험 바로 직전에도 하나의 영상 컨텐츠가 업로드가 될 건데, 그때도 계속 기출 문제 풀이를 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 내용이었고, 시험이 진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냥 시험에만 바짝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정말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직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한번 정말 읽어보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런 강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정말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저는 AMPM 글로벌 마케터 김민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